다른 건 다 트렌디하게 바꿔도 만은 못 버리시더라고요. 특히 이 너무 진해지면은 굉장히 어색해져요. 자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생략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메이크업만 하면 왠지 모르게 촌스러워지는 분들, 나도 뉴진스처럼 요새 아이돌처럼 뭔가 트렌디하고 힙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죠. 흔히 하고 있는 방법들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씩 한 끗만 고쳐도 달라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부톤과 따로 노는 너무 밝은 베이스예요. 얼굴만 너무 희게 동동 띄면은 컬러가 잘 어울리지도 않고 예전 화장, 가루 화장 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요새 화장은 한 듯 안 한 듯 내 피부와 비슷하게, 그렇게가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이렇게 펴 발랐을 때 이 색상보다는 이 색상이 조금 더 내 피부랑 맞아 보이죠? 그래서 밝은 컬러 말고 비슷한 이 컬러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반쪽만 발라봤는데 붉은기랑 어느 정도 톤 보정만 되고 정말 자연스럽게 내 피부 같이 완성이 됐죠?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반쪽 발라줄게요. 이렇게 피부 커버 해줬으면 두 번째로 화장이 촌스러워지는 이유는요, 과도한 쉐이딩이에요. 특히 코 쉐이딩이 너무 진해지면은 화장이 두꺼워 보이고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래서 난 메이크업에 자신이 없다, 아직 초보이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연한 색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힘이 없는 브러쉬를 사용해줘야지 코 쉐딩이 진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가능해요. 코 쉐딩을 할 때는 이렇게 눈썹 밑에서 떨어지는 부분이랑 음영을 같이 주면 좋은데요, 미간이 좁거나 T존이 뚜렷하신 분들은 생략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요새 메이크업의 특징이 여기 미간 사이가 좁거나 진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 T존이 진해져 버리니까 인상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살짝은 촌스러워 보이고 강해지는 인상이 될 수 있어요. 코는 코 바닥부터 터치해주면 좋아요. 코끝에도 경계지지 않게 톡톡톡 해주면서 힘없는 브러쉬로 풀어주면서, 콧 볼까지 너무 까매지면은 코 등이 엄청 좁아 보이면서 인상이 몰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목구비가 몰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콧 볼을 터치해줄 때는 무조건 여기 코끝부터 터치하고 남아있는 양으로만 살짝 쓸어주는 정도. 요렇게요. 쉐딩도 이렇게 힘없는 브러쉬 사용해야 실패가 적어지겠죠? 매끄러운 얼굴형이 대세니까 들어간 구각 부분에 음영을 주지 않고 최대한 부드럽게 둥글려서 쉐딩해줄게요. 세 번째로는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내 얼굴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일자 눈썹이에요. 예전에는 일자 눈썹이 인상을 순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 무조건적으로 일자 눈썹을 고수하는 분들이 다른 건 다 트렌디하게 바꿔도 눈썹만은 못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을 바꿔주는 게 정말 인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약간은 도톰한 아치형이에요. 근데 일자 눈썹을 진하게 그렸을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인상이 훨씬 트여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일자 눈썹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이크업을 아무리 따라해도 뭔가 모르게 계속 답답해 보이고 울상이다 하시면 눈썹을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선으로 딱딱 채워서 색을 꽉 채운 눈썹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 비어도 있고 결이 살아 보이는 눈썹이 포인트거든요. 중간중간 빈 곳만 살짝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중요한 건 눈썹 컬러는 헤어 컬러와 맞춰줄 것. 눈썹이랑 헤어 컬러랑 따로따로 놀게 되면 메이크업을 아무리 잘해도 부조화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컬러로 맞춰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고쳐야 될 부분은요, 애교살 라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흔히들 저희 세 줄 알아라고 하죠. 이제 아이라인이랑 쌍꺼풀 그리고 애교살까지 잘하면 또 이제 삼각존까지 네 줄 알아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애교살 그림자 컬러가 풀어지지 않으면 되게 화장이 미숙해 보이고 어린 친구들의 메이크업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스킬이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무조건 연한 컬러부터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교살을 만들어줄 때는 웬만하면 펜슬이나 아이라인 컬러 같은 걸 사용하지 말고 처음에는 쉐딩 컬러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살짝 찡그려 보면은 애교살 라인이 조금 보이거든요. 이게 진한 컬러로 쓰다가 이런 섀도우 컬러 쓰면은 하이를 잘 모르겠다, 안 올라간다고 착각해서 자꾸자꾸 과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연한 컬러부터 쌓아 올려도 하이는 충분히 나요. 이렇게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똑같은 컬러 터치해서 차이가 확실히 있죠? 이렇게 섀도우로만 해줘도 차이는 확실히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펜슬로 어렵게 경계를 풀지 말고 이렇게 섀도우나 쉐딩으로만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연한 색으로 했을 때 색이 안 보이는 것 같다 하실 때는 진한 색을 사용하는 것보다 브러쉬 크기를 다르게 하면 닿는 힘도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나와요. 조금 더 풀어지게 나오고 참고해주세요. 여기에 이어서요, 삼각존이 진하게 라인으로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하고 어두운 딥한 컬러보다는 요 정도 채도, 요 정도 명도의 색상들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만 포인트 컬러를 섞어주는 거고, 이런 포인트 라이너 컬러를 단독으로 삼각존 음영을 주는 거는 피해주시면 좋아요. 애교살 그림자를 섀도우로 넣어놨기 때문에 약간 가루날림이나 색이 번져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좀 밝은 컬러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밝혀주면 눈가가 퀭해 보이는 것도 막아주고 애교살에 조금 더 완성도가 생기겠죠? 번져있는 섀도우들도 살짝 수정이 되고요. 퀭한 게 조금 없어지고 살짝 밝아진 애교살 느낌이죠? 여섯 번째는요, 선이 명확한 아이라인 풀어주기예요. 젤 라이너나 브러쉬 라이너를 썼을 때 경계선이 명확하게 라이너가 있으면은 완성도도 떨어져 보이고 멀리서 봤을 때 라이너가 두껍게 보이면서 살짝은 예전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라이너 후에 딥 컬러, 이런 에스프레소 컬러로 부드럽게 풀어주거나 혹은 아예 섀도우를 사용해서 얇은 브러쉬로 라이너 대신 빼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사선 브러쉬는 문질러서 사용하면 가루가 떨어져요. 그래서 섀도우를 묻혀주고 콕콕 찍어가지고 얇게 마무리해주는 게 실패하지 않는 팁이에요. 콕콕 해주고 끝에 라인 풀어줄 때만 살짝 뒤로 이렇게 해주면 꼬리가 얄쌍하게 빠졌죠? 안쪽도 꼭꼭꼭 찍어서 눈에 깊이감을 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로만 빼줘서 라인 음영을 주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맞춰주고, 언더 마스카라는 자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생략해주는 거예요. 언더 마스카라가 되게 어중간하게 뭉쳐있거나 어중간하게 길어지면 아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번져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략해주는 게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애교살의 과한 글리터 펄인데요. 정말 사소한 요인이 많죠. 다른 메이크업이 다 조화로워도 이 애교살에 너무 밝거나 너무 입자가 큰 글리터 펄들이 올라가면은 딱 만났을 때 어떠세요? 정말 그 애교살만 보이죠? 그런 느낌을 없애주기 위해서 입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펄 사용해서 빛을 받았을 때 살짝만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씩만 써줄게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블러셔인데요. 블러셔는 무조건 립색이랑 맞춰주는 게 포인트예요. 도구는 역시나 이렇게 훌렁훌렁 힘이 없는, 그리고 숱이 너무 많지 않은 블러셔 브러쉬 사용해주면 좋아요. 저는 오늘 약간 뮤트한 핑크톤의 입술을 완성해줄 거기 때문에 베네피트 단델리온 준비했어요. 블러셔 바를 때는 한쪽 면에만 발라주고 뚜껑 쪽에 덜어서 한 곳에 뭉치지 않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웃었을 때 나오는 부분 코끝을 넘어가지 않는 길이에서 살살 발라줄게요. 처음부터 쨍하게 진하게 나오게 바르지 않고 얇게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는 정말 망치기 쉬운 게 블러셔이기 때문에 조금씩 소량씩 컬러를 봐가면서 발라주고, 아까 한쪽 면에만 묻혔잖아요. 안 묻은 쪽 면으로 이 겉에를 풀어주는 거예요. 경계지지 않게끔요.
그리고 10번째는요. 요새 촉촉 탱글 립 많이 하죠? 글로시한 립들을 많이 연출하는데 립을 바를 때 전체적으로 글로시하게 만들면 되게 뭐랄까요? 기름 먹은 입술처럼 변하고 입술 구각이 도드라지면서 되게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은 필요한 부분에 소량으로 주는 걸 배워야 돼요. 일단 먼저 내 본래 입술 선을 감춰주기 위해서 베이스 립을 한번 발라줄게요. 페리페라의 이거다 살구. 저는 약간 이렇게 베이스를 오버해서 발라주고 안쪽은 너 지금 뭐하가 라는 색이에요. 기존 촉촉 립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매트 립으로 베이스를 잡아놓고 립글로스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입술에 바로 올리기보다 이렇게 손에 덜어놓고요. 밑에 입술 먼저 톡톡 얹어줘서 이렇게 광택이 나게 해주는데 위에 입술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먹은 입술처럼 될 수 있으니까 광택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입술 선만 살짝 광이 나도 충분히 입술이 탱글하고 촉촉해 보이죠. 마지막 포인트는요, 모든 포인트를 다 강조한 하이라이터예요. 얼굴에 빛을 받았을 때 예쁘지 않은 부분이 돌출돼 보일 수 있고 과하게 번들거리는 광이 나면서 옛날 뭔가 플라스틱 인형광 같은 그런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만 소량으로 써줄게요. 이 컬러 사용해서 코끝도 너무 끝부분이 아닌 콧구멍 산이 올라오는 윗부분에 만들어주면 코가 조금 짧아 보이겠죠? 그리고 코를 일자 형태로 주면 T존이 강조돼 보이면서 얼굴이 길어 보여요. 요새는 광나는 피부 표현이 유행이니까 요 광대 부분에 광을 주는데 다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요렇게 눈썹 선이랑 이어지는 광대 부분을 다 준다는 거예요. 요새는 웃었을 때 그리고 눈꼬리 안쪽으로 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만 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살짝 반짝할 정도로요. 바깥쪽에 광이 가게 되면 그만큼 광대 포인트가 옆으로 시선이 더 분산되면서 얼굴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색조 메이크업 완성인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빠질 수 없는 게 렌즈잖아요. 메이크업을 제외한 아이템이지만 정말 메이크업 전체적인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주죠. 렌즈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 간단해요. 직경이 너무 크거나 그래픽이 화려하지 않은 렌즈를 선택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렌즈까지 껴주면 오늘 제가 준비한 쪽집게 강의는 끝이에요. 한 끗씩만 바꿔도 달라지는 메이크업의 완성도와 인상이 한눈에 보이시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내 메이크업이 촌스러워지는 이유, 한 끗씩 조금만 바꿔서 요즘 메이크업으로 바꾸는 방법 간추려서 알려드렸어요. 흥미롭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이 더 좋아할 만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